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는 건 제가 이번 달부터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새로이 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작성한 건 상가 임대차 계약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많은 부분은 좀 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계약서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최근에 임차한 사무실 계약서는 아니에요. 여기 전주에 살기 전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몇 년 살았는데 그곳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2010년경에 경기도 양평에서 계약한 거하고 2012년 전북 전주에서 계약한 계약서의 기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고요.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공유하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살던 집도 지금 사는 집도 같은 다가구 형태라서 더욱 그런 것도 같네요.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뀔 일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도 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계약서구나 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의 표시,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주소, 토지 지목,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대할 부분인 401호가 아닐까 합니다. 주소가 내가 이사하려는 곳의 주소가 맞는지, 내가 살고자 하는 호수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두 번째, 이 계약 내용,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겠네요.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이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4천만원, 계약금 400만원, 중도금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3,600만원을 입주하는 날 입주와 동시에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12월 30일 24개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기간입니다. 그 만 2년의 기간인데 이 외에도 저는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말도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보통 주택 임대차는 기본 2년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약은 자유고 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로 2년 이하의 짧은 기간,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셨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라 임차인은 기간을 2년 아니면 내가 계약한 1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무거나 내가 유리한 걸로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니까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서에서 3조, 4조로 소송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용도나 구조 변경 금지, 무단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 금지,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등 임차인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하신 경우에는 내가 임차한 집을 그 목적에 맞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내가 사는 집인데 1층이고 한적하고 경치도 좋아요. 그래서 테라스에 작은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그냥 카페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용도나 구조 변경 금지,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금지 의무 등
이런 사항을 위배한 걸로 볼 수 있어서 바로 계약 해지를 당하시고 그 집에서 나가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단으로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원상회복 의무 및 공제비용 처리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소송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주택임대차보다는 상가임대차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되는데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나는 내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면 이 조항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겠습니다. 제7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본다.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간에 지키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우선은 서면으로 1차 통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해지하라는 문구입니다.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 배상금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소송상에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왜 그 액수가 나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입증해야 그 액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조금은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실제 사례에서 이 조항이 어떤 일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9조 중개수수료.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달라. 계약 체결 이후에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도 그것은 중개인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9조는 중개업자가 이 계약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중개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을 쭉 읽어보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약서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위 조항들이 참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임대인은 처음에 집을 쓸만한 상태로 인도만 해주면 그걸로 의무가 없는 것 같고 임차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이걸 모두 지키지 않으면 넌 계약 해지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다른 유지 보수 의무가 없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 등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해서 굳이 계약서에 명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계약서의 내용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별도로 계약할 내용이 있다면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이란 문구 밑에 추가로 계약사항을 기입하기도 합니다.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얼마, 그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저는 2010년경에 전세금 담보대출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특약사항에 보시면 전세금 대출에 임대인은 동의키로 함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전입신고를 언제 했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몇 호로 받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그 내용 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무실 홍보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 PD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영상을 올릴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메인 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넘어갈지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